여러분,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든 우리는 매일 건의라는 걸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관계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오늘은 바로 이 건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아주 뼈를 때리네요. 침묵만큼 권위를 강화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릴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권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권위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고 있죠. 진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따르고 있는 그 대본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상사 의견에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졌던 순간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대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두려움의 대본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대본을 계속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비용이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 반사에 가까워요. 처벌받을까봐 아니면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그냥 따르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잃게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는 물론 역할과 지위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지위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아주 경직된 위계 질서가 만들어질 때예요. 바로 그럴 때 지금 보시는 이런 두려움에 갇힌 피라미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에 기반한 시스템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고립되고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진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대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은 맹목적인 복종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은 인정하고 협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의 판단력이나 힘을 포기하지는 않는 거죠. 자, 이 두 위계 질서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존중을 기반으로 하죠. 전문성에 따라 힘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말처럼요. 우리가 하려는 건 권력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힘과 사랑, 다시 말해 권위와 존중을 건강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존중의 대본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인도의 란지타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아주 뚜렷한 회사에서 주니어 임원으로 일하던 분인데 자기보다 직급이 한참 높은 상사랑 갈등을 겪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다른 관리자를 찾아갔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잊어버려요. 이 한마디였어요. 정말 냉담했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혹시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을까도 심각하게 고민했고요. 그럼 란지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자기 힘을 되찾았을까요? 그녀가 밟았던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둘째,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서 지지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인사부에 자신의 안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란지타의 이야기는 앨리스 워커의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란지타는 침묵하는 대신 자기 안에도 힘이 있다는 걸 깨닫고 행동을 선택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권위입니다. 내 인생의 대본을 쓸 수 있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 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둘째, 존중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 즉 내면의 권위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의 대본을 찢어버리고 존중의 대본을 새로 쓸 힘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